안녕하십니까. 자, 영어는 역시 ENM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ENM 공박사와 함께하는 FAQ 시간, 첫 시간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은 것들,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 받은 것들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을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가져볼 건데,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아무거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질문을 한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 혹은요, 이제 질문을 한 것들 중에서 이거는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제 이 한 타임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개념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나는 이거 질문 안 했는데 라고 하고 뭐 그냥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그래도 이왕 보시면서 맞아 이런 것도 있었어. 맞다 나도 이거 몰랐는데 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 이제 깨우쳐가는 좀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좀 이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좀 나름 격식을 좀 갖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해석이 안 돼요. 정말 막연한 그 질문이에요. 도대체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해석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 해석을 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좋으냐? 라고 물어본다면, 네.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지금 한번 이어서 나가볼까 합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를 가서도 계속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개념이죠.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접하게 될 거고 또 접해왔을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에는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문장을요, 영어 학자들이 1형식이라는 거에서부터 5형식이라는 것까지 일종의 유형화, 즉 공식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 같은 것도, 수학도 그렇잖아요. 단원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단원별로 각각의 공식들이 있잖아요. 왜? 거기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돕기 위해서 형식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 문장의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 형식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뭐 진부하게 지금 이거를요, 되게 뭐 1형식도 5형식 다 쓰고 이럴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간단한 문장의 이 형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그냥 문장의 구성 요소, 문장 성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이루는 애들을 보면은 이런 애들 있죠. 주어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목적어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보어라고 하는 애도 있고 동사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문장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구성 요소들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구성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식 어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의 형식을 보면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주어, 동사, 보어 아니면 뭐 주어, 동사만 나오던가 형식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형식에 맞춰서 얘네들의 문장 성분을 그 자리에서 알맞게 해석을 해주면 그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이 뭐뭐, 는, 이, 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쵸?
자,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 을, 늘. 자,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간접 목적어라는 개념이 있죠.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어 같은 경우에 이제 보어가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단 정의를요.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자, A는 B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뭔가 올라가서 써진 것 같은데 자, A는 B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때 이 B라고 하는 애는 A와 같다 이런 거죠. 즉, 이 A라고 하는 건 B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이 B가 바로 A의 보어가 되는 겁니다. 즉, 뭔가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말 쉬운 예를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공박사는 짱. 얘를 보충 설명해주는 지금 보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얘가 지금 이제 얘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보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또 두 번째 질문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종류를 한번 좀 볼게요. 비동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일반 동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얘기를 해서 조동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동사는 해석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뭐뭐 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문장의 형식은 항상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럼 기본적인 해석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주어는 동사다. 혹은 주어가 동사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 뒤에요. 어떤 목적어가 온다고 해볼게요. 목적어가 오면 그럼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주어는 또는 주어가 동사가 뭐를요?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자리에 보어가 온다고 해볼게요. 보어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는 혹은 주어가 뭐다? 보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게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은 얘는 이거다. 얘는 이거를 이거 한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한국말 어순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데 걔는 이거를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요. 주어는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하나씩 들어볼까요? 정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옹 박사는요. 갑니다. 예, 가요. 그쵸? 근데 이거 좀 간다 그러니까 뭐 맛이 가는 거 같은 거 좀 이상하니까 이걸로 해볼까요? live. 삽니다. 예. 옹 박사는 삽니다. 어때요? 해석 되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옹 박사는요. 얘는 근데 3인칭 단수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S 붙여줘야 되겠죠? 자, 옹 박사는 좋아합니다. 자, 뭐를 좋아할까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의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웅 박사는요. 뭐예요?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잘 보세요. 방금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됩니다. 웅 박사는 산다. 웅 박사는 좋아한다. 그의 학생들을. 그쵸? 자, 웅 박사는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기본적인 문장 해석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나면 이제 또 학생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 근데 이런 문장이, 이렇게 짧은 문장이 실제로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게 과연, 그럼 도대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도대체 왜 문장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면 이렇게 길고 해석이 안 되느냐? 자, 바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요 수식어구라고 하는 겁니다. 수식어구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런 분장도 안 하고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사람 알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쉽겠죠. 왜? 아무런 분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똑같은 사람인데, 자, 누가 봐도 똑같죠?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에다가 이렇게 분장을 한번 해볼게요. 화장이 아니라 이거 분장입니다. 얼굴 이렇게 해갖고 분장을 한다고 해볼게요. 거기다가 이상한 이 가발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옷을 막 이렇게 입었어요. 그럼 이 사람 우리가 누군지 쉽게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겠죠. 이렇게 분장을 시켜주는 거, 뭔가를 꾸며주는 거, 바로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식어구라고 하는 애다. 그래서 얘가 문장을 길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거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방금 전에 얘가 이렇게 분장했다는 거를 야, 얘는 이렇게 분장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즉 우리는 수식어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좀 쉽게 우리가 문장을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식어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형용사적 수식어구라는 게 있고요. 형용사적 수식어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부사적 수식어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뭐고 부사적 수식어구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누구를 꾸며준다고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거고요. 선생님, 지금 여기에 명사가 없는데요. 자, 이 명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애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얘네들, 이런 애들, 얘네들이 지금 다 뭐다? 명사가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요런 데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각각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그만큼 들어간 만큼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책에서 보게 되는 그런 긴 문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변하는 모양들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좀 지워봅시다. 편하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뭐 이거 지금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필기하는 거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형용사적 수식 어구는요, 말 그대로 이제 뭐 형용사, 단순히 뭐 beautiful, pretty, handsome, tall, long 이런 것 같은 기본적인 형용사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형용사적 수식 어구라고 하는 건 바로 형용사 구라고 하는 것과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형용사 구는요, 영어에서 누가 있느냐? 요런 애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배운 누구? 투부정사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사 ing, pp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애는 누가 있냐면 관계사 절이라는 게 있죠. 관계사 절.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각각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명사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냐면 명사에 어디에? 어디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들어갑니다. 명사의 뒤에 들어가게 돼요. 명사의 뒤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선생님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 보이죠? 이런 부분에 이런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제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누가 있었죠? 그렇죠. 부사적 수식어구라는 애가 있었죠. 그럼 이 부사적 수식어구는 도대체 뭐를 하는 애냐? 기본적으로 부사적 수식어구가 뭐 누가 있는지 당연히 뭐 부사구하고 부사절 이런 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이 부사적 수식어구라고 하는 애가 뭐를 하는 애인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아까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을 해줬다면, 명사를 꾸며줬다면 얘는요 형용사, 동사,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장소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돼요. 이게 부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편해요. 앞글자만 따서 형, 동, 부, 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뭐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내준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부사적 수식어구입니다. 그럼 이 부사적 수식어구는 도대체 누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투부정사도 있고요. 자, 분사는 형용사지만 이런 게 있죠. 분사, 구문.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전명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부사절은 말 그대로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와 함께 만들어진 문장이 부사절입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가 잠깐 나오면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수식어구라고 하는 게 이런 애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였다가 이런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teaching English 이런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teaching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쵸? 분사죠. 그쵸? 자, 분사니까 자, 보기 좋게 잠깐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보기 좋게 다시 올려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닥터웅이 있는데요. 얘는요.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칩니다. 근데요. 걔는요. 살아요.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선생님 어떻게 해석했나 봐봐. 아까 여기서는 그냥 얘가 살았어, 산다 이거였는데 여기는요, 얘가요 어떤 애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애인데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잘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지워볼까요? 다시. 자, 이걸 한번 지워보고 그 다음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얘는 그러면 어디 사는 앤데?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요 장소라고 하는 거, 장소는 바로 뭡니까? 부사적 수식어구죠. 얘는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꾸며주는 이 동사 뒤에다가 내가 장소를 써주는 거야. 어떻게? in 서울 이렇게 해볼까요? 얘는 살아요.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해석 다시 해볼까요? 박사가 있는데 가르쳐 영어를. 근데 걔는 산대. 어디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영어를 가르쳐.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를 또 누가 꾸며줄 수 있어? 부사가 꾸며줄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또 장소를 나타내주는 거야. 어떻게? ENM에서 해서 이렇게 얘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자, 다시 해석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나? 박사가 있는데 가르쳐 영어를. 근데 걔가 어디에서? ENM에서. 근데 어떻게? 살아. 어디에서? 서울에서. 자, 해석이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딱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요거를 선생님이 좀 이제 너네가 기억하기 편하게 공식화시켜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영어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던 간에 다 어떻게 시작을 하죠? 주어, 동사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주어 자리에는 아까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냐면 명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걸 하얀색으로 써볼게. 자, 명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누가? 자, 형용사적 수식 어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명사의 뒤에서 얘를 꾸며주게 된다고.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와.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이 뒤에 내가 아까 일형식처럼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 만약에 목적어를 쓴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 목적어 자리에도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은 명사가 들어올 수 있겠지. 또는요 보어를 쓴다고 해도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명사가 들어올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요렇게 그냥 명사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이제 이 명사 뒤에도 또 누가 올 수 있다고요?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와서 얘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경우에 따라서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여기서 봤듯이 누가 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부사적 수식어구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있는 명사서부터 차례대로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는 이러이러한 명사야. 그리고 그 명사는 어떠어떠한데 동사한데 그리고 걔가 이런 명사를 하는데 이 명사는 또 이러이러한 애야. 근데 이거가 또 이러이러하대 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차례대로 이어서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길어서 문장을 잘 해석을 못했던 그런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수식어구를 통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 명사라고 하는 애가요. 명사라고 하는 애가 방금 전에 봤듯이 얘 하나만 이렇게 띡 나오면은 명사가 길지가 않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수도 있냐면은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명사구라던가 명사절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자, 또 학생이 잠깐 찾아주세요. 자, 명사구하고 명사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명사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동명사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 동명사 얘네들 명사구고 그 다음에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애는 조금 종류가 더 많기는 한데 요거는요 이제 또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명사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누가 있냐? 접속사 that 또는 whether라고 하는 애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장의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형식과 5형식에 맞춰서 빠진 게 없이 그대로 나오는 문장을 보고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사 대신나 whether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데 해석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이 대시라고 하는 애는요.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고 whether는요. 뭐뭐인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명사구도 해석이 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사절은 누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냥 what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what 뒤에 뭐가 오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그런 문장을 보고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요, 여러분들이 의주동으로 잘 알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복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 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선생님 저는 그럼 명사구, 명사절 이거를 잘 모르는데요. 그럼 먼저 이 개념을 외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을 알았다면은 그 공식을 써먹기 위해서는요,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누가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일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명사구하고 명사절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뒤에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문장이 되게 길어지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teaching, 그냥 teaching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studying English is interesting.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잘 보세요. is가 지금 뭡니까? 그쵸? 동사죠.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요 studying서부터 English까지 요거 어디 나와 있었어요? 아까 여기에 동명사라고 나왔던 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를요? 영어를. 공부하는 거, 영어를. 그게 어떻게? interesting, 되게 흥미로운 거래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가 됐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배운 거 가볍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어려워했었던 해석 문장을요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이런 거다. 자, 항상 영어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 주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누구다? 명사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명사구 또는 절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자, 그래서 명사라는 애가 나왔을 때는 이 뒤에 누가 나온다?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가 이 형용사적 수식어를 꾸며주게 된다. 그리고 이 뒤에 다시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는 이러이러한데 걔가 요거 해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뭔가가 더 이어져서 나온다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사구나 명사절이 나왔을 때도 당연히 이제 요거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명사구 뒤에 나오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명사구나 명사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거대로 해석해주고 걔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에 이어서 다시 이제 기본 공식은 이거였고요. 그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저기에서 얘기했던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하는 게 누가 있었다? 첫 번째 아까 투부정사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분사가 있었는데 분사는 이렇게 제가 나눠서 적어볼게. ing, pp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누가 있었냐면은 전명구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누가 있냐면은 관계 대명사 플러스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절을 얘기하는 건데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뒤에가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여섯 번째 관계부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알게 되겠지만 이 관계부사는요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하고도 같습니다. 이제 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 관계부사라던가 혹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게 이제 생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생략이 되고 나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좀 같이 하나 알아두세요. 대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사 뒤에 이런 애가 나오면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명사가 있는데 이러이러한데 걔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첫 번째 해석 요건 하나 이제 해결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명사구하고 명사절이 주어로 나왔을 때 이때 우리 명사구는 누가 있다? 자, 명사구는 투부정사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 ing가 있는데 얘네 둘 다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다? 자, 첫 번째 접속사 that 또는 whether 플러스 완전한 문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관계 대명사 왓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의주동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계 대명사 뒤에다가 에버를 붙인 복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아까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오케이? 자, 근데 각각 얘네들은 해석이 어떻게 됐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뭐 든지 이렇게 해석이 됐고
얘는 의문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얘는 뭐뭐 하는 것. 이거는 뭐뭐인지. 요거는요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쟤네들이 나오게 되면은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지 뭐뭐인지는 혹은 뭐뭐 한 누구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뭐 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머릿속에다 우리가 집어넣어 놓고 있어야 뭘 해석을 하든 뭘 하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칠판 여기 딱 이렇게 3등분해서 적어놓은 거 요거 딱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처럼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한번 진짜 실제 긴 문장 가지고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뭐 가주어라고 하는 거 가짜 주어 it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 길잖아. 명사절이 길잖아. 그치? 그래서 가짜 주어 it이라는 거를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진주어를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때는 해서 더 쉬워. 그것이 이건데 그게 뭐라고? 그것이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직접 예문을 가지고서 해석 연습 딱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개념이 머릿속에 안 잡힌 친구들은요 아까 형이 이거 딱 지우기 전 타이밍에서 잠깐 스톱 시켰다가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 계속 좀 보셔서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예비 고1 학생들이 저기 해석 시험을 봤었던 문장인데 이거 좀 해석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딱 봤을 때 아까도 선생님이 적어준 거랑 느낌이 다르지? 그치? 자, 우리 한번 같이 해결해 볼게. 자, however 하면 뜻이 뭐죠?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문장에 지금 여기 누가 나왔냐면은 fish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 그치? fish는 뭐예요? 그래요. 뭐 생선, 물고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고기는. 그런데 어떤 물고기인 거야? 여기 지금 딱 보니까 누가 있어? 형용사적 수식어구인. 누구 나왔니? ing 나왔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 수영하는 물고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딱 봤더니 이번엔 또 누구도 있어? 여기 in the water 전명구인데 얘가 이제 장소를 나타내 주잖아. 그치? 어디에서? 물속에서. 이렇게 해주면 돼. 물고기가 있는데 어떤 물고기야? 수영하는 물고기. 어디에서? 물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rarel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거의 부정어라고 해서 얘는 마치 not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고기는 수영하는 물속에서, 즉 물속에서 수영하는 물고기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get bruised. 자, 요거는 이제 수거입니다. 수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 bruise가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get bruised 하면 이제 멍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뜻이 뭐라고요? 멍들다 이런 뜻인데 낫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rarely가 붙었으니까 멍들지 않는다. 자, 됐습니까?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물고기가 있는데 수영하는 물고기야. 어디에서? 물속에서.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된다고? 멍들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moving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분사라고 하는 애는 형용사적 수식어지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애는 부사적 수식어라고 그랬죠? 이제 이런 거는 선생님 누가 또 나중에 분사 구문 분명히 질문할 거야.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해 줄 건데 얘는 지금 이 분사 구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서 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번에 니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또 이런 장소를 나타주는 전면부가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나왔나요? 전면부가 틈을 통해서 자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틈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야. 크랙이라고 하는 게 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바위 사이에 그리고 바위와 그 다음에 branch는 이제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뭇가지 같은 거요. 가지들 안에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우리 해석 다시 정리해 볼게. 물고기가 있는데 걔가 수영을 하는 애래. 어디에서? 물속에서. 근데 걔는 멍들지 않는데 움직이면서 어디를 통해서? 틈을 통해서 바위와 가지에 있는 즉 바위와 가지에 있는 어떤 틈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몸에 멍이 들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봤더니 이번에는 여기 또 전면구가 나와서 걔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앞에 있는 이 가지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가지가 되는 거야? thorny 하면 이제 가시가 돋친 이런 뜻이에요. 가시가 돋친 뭐를요? 워터 플랜트니까 수상 식물들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어때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 지금 다 한 거죠. 단어 하나 안 빼먹고 다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도 우리가 다 전달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미리 하나 그냥 단어를 하나 얘기하고 갈게. For instance라고 하는 말은요.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봤었던 뭐가 보입니까? swing, ing 보이네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뭐다? 동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된다? so 하면 이제 바느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명사에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죠? 바느질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를 바느질하는 거야? stacks 하면은요 이제 더미고요. 뭐의 더미를? 페이지들의 더미들을 함께 바느질하는 것이야. 다시 페이지 더미라고 해볼게요. 그럼 줄여서 페이지 더미들을 어떻게 함께 바느질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방법을 나타내주는 누가 나와 있어? 부사적 수식어구가 나와 있네. 왜? 바늘과 실을 가지고서 바늘과 실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다? was difficult 어렵다. 그리고 뭘 한다? time consuming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다시 이것이 어렵고 and니까 그리고 시간을 소비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간을 소비하니까 시간이 드는 이렇게 해볼게요. 시간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결국 그렇게 바느질을 하는 게 종이 더미들을 실과 바늘로 종이질하는 게 바느질하는 게 뭐하다? 어렵다. 그 얘기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해석 연습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마감을 해볼게요.